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이현호라고 합니다.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박은혜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소, 돼지 등 산업형 가축보다는 반려동물이나 동물 전시 체험시설에 있는 동물들과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을 통한 방역보다는 반려동물이나 체험 전시시설에 있는 동물을 위한 인수공통 감염병을 검사하는 등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 전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서 특별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축산 관계자 일시 이동 승인 등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고 증상이 발생하는 전염병을 말하는데요. 인수공통 전염병은 실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감염병 중에서 60% 이상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광견병, 사람에서는 공수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브루셀라병, 저류독감. 저류독감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저류독감으로 이제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고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저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사람 쪽에서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스, 탄적, 퀴열, 결핵병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입니다. 여기 그리고 보면 이제 고양이 할균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핫한 질병이긴 한데 바토넬라 헨실레라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특히 어린 고양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염됐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그냥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는데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걸렸을 때 이제 림파절이 붓거나 아니면 드물게 면역이 약한 사람들 경우에는 전신적인 증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치료는 이런 이제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동물보호과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의견을 내서 1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검사 항목이 결정되고 나면 검사 항목별 시료 채취 방법과 시료 채취 도구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제공해서 시료를 받습니다. 받은 시료로 담당자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와 자문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검사 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전시 체험 시설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동물 감염병 중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을 선정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은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과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동물 전시 체험 시설의 경우 업주들이 체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래서 분변이나 털, 구강이나 발톱 수압 시료, 환경 시료 등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은 유기동물과 체험시설 동물 대상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도 진행을 하며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 기생충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분리 검사입니다. 개나 고양이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는 반려동물이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원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는 관내 선정된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동물의 병변 시료를 채취, 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원에서는 세균 분리 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분리된 균주에 대하여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20여 가지 종류의 항생제에 대하여 감수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의 유연 항생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 예방 효과를 높여 공중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활동공간 기생충 검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기생충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연 2회씩 구청별로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검출되는 기생충란은 대부분 회충란이며 동물의 분변에서 배출되는 기생충란이 토양에 오염되어 검출됩니다. 기생충란이 검출되면 해당 구청에 통보되며 관할 구청에서 어린이 공원에 모래를 교체하고 소독한 후 연구원에 다시 기생충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조류 독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AI) 주로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간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정말 높다. 구제역과 함께 가축 전염병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사람에게 감염 사례는 적으나 치사율이 30에서 60%에 달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라고 부르며 사람에게 막상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국내 고병환성 AI가 발생하면 AI 경보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AI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관내 하천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검체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 BL2, BL3 실험실에서 AI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AI 확진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전파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초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탐사나 관광 등으로 철새 도래지 방문 시 조류의 배변물을 밟는 경우가 많은데 배변물이 묻은 신발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크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의 배설물에는 매우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에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들이 배설물을 밟거나 농장에 드나드는 차량 바퀴에 묻은 배설물로 인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동물원 2곳,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는 조류의 분변 검체를 받아 AI가 존재하는지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하천에 철새 도래지를 예찰하며 수거한 분변 검체를 가지고 AI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 보호 인식도 확산되고 또 언론에서 보면은 동물 학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도 병상 감정 기간인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라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동물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부검, 그리고 이 동물이 자연사, 즉 질병사로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병사 검사, 그리고 어떤 동물에 의해서 인위적인 요인에서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약동물 검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장비와 운영비 같은 예산도 확보 중이고, 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 역량 함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약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대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해서 동물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 사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